네,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. 네, 이번 방송 헥토파이낸셜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하단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헥토파이낸셜 굉장히 종목명이 생소할 수가 있는 종목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, 사실 주식을 좀 어느 정도 계속 하다 보면 상장되어 있는 이 종목 2,400여 개 가운데서 종목을 안 들어본 종목이 없을 정도로 자연스럽게 종목들이 익혀지게 되는 그런 측면도 있는데, 어떻게 보면 이 종목은 굉장히 좀 생소할 수가 있어요. 이름을 봤을 때는 그러면 새로 상장을 했다거나 상장을 했을 때 별로 관심을 못 받았다거나 아니면은 사명 변경이 있었지 않았을까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, 바로 사명 변경한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하나하나 이야기 좀 해볼 텐데, 우선은 헥토파이낸셜, 지금 이 종목에 대한 뭐 최근에 움직임이 나오고 하는데, 별로 알려지지 않은, 뭐 알려졌다라고 하면 알려진 건데 확실하게 묶어가지고 부각이 최근에 된 건 아닌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내용이랑 뭐 사명 변경에 대한 뭐 예전 사명도 언급하고 여러 가지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, 우선 요걸 보겠습니다. 바로 쿠팡. 뜬금없이 쿠팡이 왜 나오냐라고 좀 하실 수가 있는데, 보시면 지난 이제 쿠팡이 7월 8일에 기사가 났던 거예요. 예전에 여전업을 신청을 했다라는 거고, 자회사를 통해서 지금 파이낸셜로 뭐 사명 변경하고 등록만원 사업이 가능한 뭐 그런 분야라고 해서, 결국 쿠팡판 대출 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거죠. 그래서 뭐 기존에 이제 직매파는 기업들에 대한 뭐 대출 서비스라든지 그 외에도 뭐 여러 추후에는 이제 그 물건을 판매하는 B2B적인 그런 대출 서비스를 진행하다가, 그 기업들에 대한 진행하다가 추후에 뭐 개인에 대한 그런 대출에 대한 부분도 서비스도 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, 여러 가지 좀 상상의 나래를 필 수가 있는 부분이고, 이 쿠팡이라는 글로벌 기업이 국내에서 이제 뭐 글로벌이죠. 글로벌 이제 상장은 해외에 돼 있고 국내에서 주로 사업을 하긴 하지만, 이 기업이 결국 아시아의 아마존을 표방하면서 움직이고 있다는 측면에서 아마존의 뭐 그런 금융에 대한 그런 부분도 참고하면 좋다라는 것도 볼 수 있겠고, 하여튼 뭐 쿠팡 같은 경우는 멤버십 가격도 인상하고 그러면서 미 증시에서 굉장히 뭐 주가가 최근에 흐르면 좋은 상황인데, 그런 가운데 왜 쿠팡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보시면 바로 이겁니다. 이 셔틀뱅크가 헥토 파이낸셜의 예전 사명이에요. 이 미넨지라는 기업도 있거든요. 이 기업의 이제 자회사이고, 셔틀뱅크가 지금 미넨지라는 기업도 헥토라는 이제 그룹을 이제 명칭을 이제 통일을 좀 하면서 사명을 좀 바꾼 측면이 있고, 하여튼 그래서 보면은 예전에 이제 셔틀뱅크가 쿠팡의 간편 결제에 대한 뭐 서비스 제공에 따라서 부각이 됐던 전력이 있다. 그렇다면 지금 쿠팡의 이런 금융에 대한 진출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충분하게 부각이 될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거. 실제 이 구 셔틀뱅크, 셔틀이 아니라 세틀뱅크가 이제 사명을 좀 바꾸고 헥토 파이낸셜로 바뀌었는데, 실제로 정말 쿠팡의 뭔가 이슈를 수혜를 받을지 여부는 뭐 아직은 모르는 부분이죠. 상황을 봐야 되긴 하지만,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엮여서 움직였던 측면이 있었다라는 점에서 충분하게 이 이슈를 가지고선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다라는 거 체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한 번 더 확인해준 흐름이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, 바로 여기 보시면 7월 15일입니다. 7월 15일 날 쿠팡페이 페이팔 출신 금융통 대표를 영입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. 그래서 쿠팡의 지급결제 자회사 쿠팡페이가 를 선임했다. 물론 지금 최근 쿠팡 파이낸셜 출범의 가운데 전반을 한층 키우려는 조치다라고 표현이 나왔는데, 이날 15일 날에 헥토 파이낸셜 주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주가를 보면은 보시다시피 15일 날 시세가 빵 났다가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종가를 아쉽게도 20일 이동평선 밑에서 마무리를 했고, 그 이후에 이 저점을 깨지 않았어요. 깨지 않고선 캔들 조금 왔다 갔다 하다가 또 한 방 때리고, 왔다 갔다 하다가 또 때리고, 이렇게 흐름이 나오고 있다. 물론 좀 아쉬운 거는 헥토 파이낸셜이 지금 뭐 차트가 기본적으로 역배열인 상황이기도 하고, 호가가 그렇게 단단하지 않아요. 그래서 등락이 좀 정신없이 나오고 있기도 한데, 어쨌든 이러한 흐름이 나오고 있다. 그래서 결국에는 쿠팡에 대한 이슈로 가는 금융 쪽 이슈로 가는 그러한 종목이다라고도 체크를 해볼 수 있겠고, 이 헥토 파이낸셜 및 뭐 이 그룹이 지금 경력사원 채용하는 것도 있어요. 지금 채용을 한다라는 것은
뭐 경력사원이긴 하지만 결국에 기업에 뭔가 액션들이 뭔가 나오고 있다는 것들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. 쿠팡이랑 엮이지 않더라도 다른 부분으로 일단 뭐 주가의 15의 이 흐름에서는 일단 엮인 게 확실하지만 다른 부분으로도 뭔가 이슈가 나올 가능성도 염두에 둘 수가 있는 뭐 그런 부분이다라는 거 체크를 해볼 수 있겠고 일단 월봉으로 보면은 주가가 좀 이렇게 약간 둥글게 이렇게 떨어져서 그렇게 그림이 좋은 편은 아니에요. 좋은 편은 아니고 한데 여기 저점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약간 둥글어서 이게 좀 마음에는 안 들지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그런 그림을 만들고 있다라는 거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뭐 주봉은 뭐 이렇게 지금 좀 걸리는 측면이 있긴 한데 여기를 어떻게 해결할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오늘의 분봉을 까보면 오전에 이렇게 치고 올라간 다음에 주가가 일정하게 횡보를 좀 해주고 그 다음에 한번 살짝 올리면서 마무리했다라는 거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운영하는 일부 방에 이 구간에서 조금 관심 종목으로 이야기도 좀 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좀 흐름이 괜찮게 나왔죠. 그 다음에도 지금 현재 이렇게 괜찮게 나온 가운데서도 오늘 시가를 이 훼손을 하지 않고 아래꼬리에 달리긴 했지만 움직임이 나온 바 계속적으로 조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. 이 시가를 한번 이렇게 갭을 만들어 놓고 이걸 훼손을 안 하는 흐름에 있어서는 한 번 더 튀겨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헥토파이낸셜 같은 경우는 쿠팡의 금융 관련된 뭐 이슈와 관련해서 같이 좀 살펴보고 뭐 흐름이 지금 이 역배열을 전환하면서 치고 이렇게 간 다음에 이렇게 움직일지 뭐 여러 가지 좀 다양한 시나리오를 놓고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. 네,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영상 하단에 보시면 설명과 댓글 부분에 동일한 링크가 들어갑니다.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제가 운영하는 무료 카톡방으로 입장을 할 수 있고 입장하시면 여러 가지 장주 시황 관련 코멘트 속보 관련된 부분 여러 가지 부분들 올려드린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주식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상 박종욱이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